다음으로는 고객의 정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객을 정의하기 위해서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매저 단계에서 무엇 때문에 우리가 고객을 정의하느냐? 그건 CTQ를 선정하기 위해서입니다. CTQ라는 게 뭐예요? 고객의 언어를 우리 내부적인 언어로 바꾼 것을 우리가 CTQ라고 정의를 했죠. 그렇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고객을 정의하는 일입니다. 이 프로젝트의 고객이 누구인가? 그래서 고객의 요구사항을 조사를 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서베이, 인터뷰, FGI 이런 방법을 통해서 고객의 소리가 조사가 되고 그 고객의 소리를 기업의 언어로 변환시킨 것이 CTQ, 그것을 측정 가능한 형태로 바꾼 것을 우리가 Y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CTQ란 다시 한번 정의를 하겠습니다. 이 자주 나오는 그런 아주 중요한 단어이기 때문에 CTQ 다시 한번 정의를 하면 Critical to Quality입니다. 고객에게 영향을 미치는 결정적인 품질 요소입니다. 고객의 소리를 기업의 언어로 바꾼 것이 되겠죠. 다음에 CTQ를 측정 가능한 형태로 변환시킨 것이 Y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제 앞으로 Y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궁극적으로 Y는 fx라는 그 함수 관계를 규명하는 것이 바로 육시그마 프로젝트에서의 목적입니다. 이 함수 관계가 규명이 됐다는 것은 공정을 통제할 만하다 이렇게 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요 활동을 살펴보면 CTQ를 우리가 1차적으로 도출하게 되고 여기에서 직접 관련이 있는 척도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것들이 이제 Y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CTQ하고 Y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야 돼요. 즉 Y는 이꼴 CTQ를 대변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해야 돼요. 사람의 건강 상태 이게 CTQ입니다. 그럼 Y는 뭘까요? 그럼 Y가 굉장히 많겠죠. 건강 상태를 대변할 수 있는 척도가 뭐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냥 머리서부터 아마 발끝까지 있을 겁니다. 일단 눈, 시력, 또 뭐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안압, 그거 측정하죠. 그 다음에 이제 가슴 아래로 내려오면 뭐 심폐지수, 맥박수, 혈압 이런 것들이 사람의 건강을 결정하는 Y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CTQ와 Y의 관계 이제 이해가 가시죠? 그 다음에 이제 Y에 대한 측정 방법과 스펙을 결정하는 것. 과연 혈압을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 또는 혈당은 또 어떻게 측정하느냐? 다 이 측정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 다음에 스펙이라는 건 뭐예요? 혈압이 얼마 이상이면 나쁜 상태고 얼마에서 얼마까지가 정상이냐? 이것이 스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진단을 받게 되면 항상 건강진단표에 제시되어 있는 것이 자, 안정된 상태, 보통 구간이 나오고 벗어난 구간이 나옵니다. 그러면 자기의 상태를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것이 스펙입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제 조금 더 세부적으로 고객을 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객은 내부 고객과 외부 고객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광범위하게 구분을 하고자 한다면 내부 고객, 외부 고객, 이해관계자 이렇게 구분합니다. 여기에서는 이해관계자는 곧 외부 고객에 속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내부 고객은 기업에서 내 다음 공정이 내부 고객입니다. 내가 만든 일의 아웃풋을 받는 사람이 우리 회사 사람이지만 나의 고객입니다. 제조 부문에 있는 사람들의 내부 고객은 어디입니까? 영업사원들이에요. 그 다음에
연구 개발 분야에 있는 사람들의 고객은 어디겠습니까? 그건 제조가 될 수가 있고 또 영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내 다음 공정, 내가 일한 결과를 받는 내부적인 조직의 사람들을 우리의 고객이라고 정의를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외부 고객은 회사에서 수익을 발생하는 근본적인 대상, 엔드 유저죠.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보면 구매자, 사용자가 되겠죠. 여기서 이제 또 조금 더 광범위하게 나가면 이해관계자가 되겠는데요. 아까 잠시 말씀드렸던 정부, 법규 이런 것들도 우리가 충족시켜 나가야 될 대상입니다. 이러한 요구를 간과하면 아무리 우리가 일을 잘 해도 최종적으로 적용하는데 심각한 장애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렸던 그러한 고객이 정의가 됐으면 이번 프로젝트의 타겟이 누구냐? 타겟. 자, 우리가 자동차 회사에서 부품을 수주받아서 납품하고 있다. 자동차에 들어가는 부품이 한두 개가 아니죠. 그 중에서 자동차용 촉매를 만드는 회사도 있고, 자동차용 브레이크를 만드는 회사도 있고, 자동차용 타이어를 만드는 회사도 있습니다. 우리가 타이어를 만든다. 타이어를 지금 새롭게 개발하고자 한다. 그럼 과연 나의 고객은 누굴까요? 이것이 타겟 고객입니다. 현대자동차 내 고객이다. 자동차를 타는 사람 내 고객이다. 이 많은 사람 고객. 그럼 현대자동차 중에서도 현대자동차 구매에 속해 있는 사람, 현대자동차 연구소에 속해 있는 사람, 현대자동차의 원가부서에 속해 있는 사람. 각각 원하는 게 틀려요. 현대자동차의 연구소에 있는 사람은 아마 그 제품의 타이어의 퍼포먼스에 초점을 맞출 것입니다. 현대자동차 구매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적시에 공급을 받을까에 초점을 맞출 거예요. 현대자동차의 원가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싸게 공급받을까에 그들의 이 이슈가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많은 고객을 어디에다 초점을 맞추고 제품을 개발하겠습니까? 일단은 개발 초기 당시에는 일단은 구매 쪽보다는 연구소 쪽의 고객의 니즈에 맞춰가는 확률이 높을 것입니다. 조금 더 선행해서 고려를 한다면 원가 쪽이 되겠죠. 얼마나 싸게 신제품을 만들까 하는 그런 고객의 요구가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그러한 타겟 고객을 결정을 하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모든 고객이 다 중요하다고 들면 핀터를 못 맞추기 때문에 제품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또 피자 가게도 마찬가지. 고객이 피자의 맛을 좀 40대 이상의 남성은 약간 좀 단 것을 싫어하고 약간 좀 담백한 맛을 좋아한다. 근데 어린이들은 좀 약간 달콤하고 또 크림도 좀 많이 들어가 있는 이런 피자, 치즈가 좀 많이 녹아 있는 이런 피자를 좋아한다. 치즈. 그럼 과연 어디에다 초점을 맞추겠습니까? 모든 사람의 입맛에 맞춘다. 정답 아닙니다. 대부분은 피자를 누가 많이 먹을까? 40대 이상의 아저씨들은 피자 잘 안 먹습니다. 거기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피자집 다 망합니다. 그래서 피자를 많이 먹는 타겟 고객을 어린이, 초등학생 아니면 중학교, 고등학교 여학생들 피자를 잘 먹는 그런 계층이 있어요. 그 입맛에다 맞추는 거예요. 이것이 타겟 고객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객의 소리를 청취를 해야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VOC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VOC. 고객의 소리입니다.
우리 그 한국 역사를 돌이켜 볼 때 최초의 VOC를 청취할 수 있는 시스템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글쎄요, 뭐 여러 가지 채널이 있겠지만 아마 암행어사 제도도 그런 VOC를 청취하기 위한 매우 적극적인 방법이었을 테고요. 태종 때 있었던 신문고는 VOC를 청취하는 매우 적극적인 수단으로 우리가 평가를 할 수가 있어요. 임금의 잠행 이런 것도 아주 VOC를 조사하는데 중요한 그런 수단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고객의 소리를 과연 어디로부터 전해드릴 것인가? 고객의 요구는 끝이 없고 다양해요. 그렇지만 그 요구들을 일단은 다 알아야 됩니다. 고객의 요구를 조사해야 될 그런 목적은 개선해야 될 타겟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음으로는 적절한 고객의 니즈를 조사할 수 있는 방법을 선정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거기서 고객의 핵심 요구사항을 추출하기 위해서. 그럼 이 VOC 조사는 과연 어디에다 활용할 것인가? 첫째는 고객 세분화에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고객의 니즈가 있으면 세분화된 고객층으로 다 고객을 나눕니다. 뭐 연령으로 나눠도 되고 지역으로 나눠도 되고 세그먼테이션에 여러 가지 원칙이 있어요. 남자, 여자, 성별로 나눠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 고객의 니즈를 조사하는 방법은 자료의 활용 차원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고객의 조사 방법을 결정하기 위한 두 가지 축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해당 사업에 맞게 조사 방법도 시기적절하고 또 목적에 적절한 그런 방법을 사용을 해야 됩니다. 결국 최종적으로는 핵심 요구사항을 도출하기 위해서입니다. 고객이 일반적으로 원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이걸 갖다 우리가 흔히 이제 속성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속성을 고객이 좋아하겠습니까? 첫째, 품질입니다. 이건 뭐 누구나 상식적으로 가능한 이야기죠. 그 다음에 이제 비용, 납기 이거 세 가지를 합쳐가지고 우리가 QCD라고 하죠. 퀄리티, 코스트, 딜리버리 이렇게 합쳐가지고 QCD 이거 아주 뭐 영원한 진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비스입니다. 근데 최근에는 여기에 한 발짝 더 나가 있죠. 서해안에 유조선이 바지선과 충돌해가지고 기름 유출 사고가 났어요. 여기서 등장한 우리 국민의 소리 그게 뭡니까? 기업의 책임입니다. 기업 책임. 그래서 갈수록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그 요구가 계속 정대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포괄적인 고객의 요구를 기업은 하나하나 담아가야 됩니다.